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한 주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게 과열지표. 그러나 시장은 올라간다.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기다렸습니다.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무릎팍도사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시간 토요일 밤 11시입니다. 늦게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S&P 500 인덱스 참 대단했습니다. 하루 이틀 조정할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장중에 플러스 또는 약보합. 드디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3100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죠. 이렇게 금요일 강하게 뚫고 올라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의 3대 증시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미중 무역 1차 사인이 좀 불명해질 때 아침에 그런 악재가 나오면은 큰 하락으로 이제 시작했다가 저녁 막판에는 완전 상승으로 돌아서고, 또 요전에 시스코 실적 발표 실망에 의해서 아침에 또 하락 출발했다가 저녁에는 또 완전히 또 회복하고, 이런 걸 보면서 미국 증시가 약간이라도 하락을 하면은 이게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대드는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3100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 금요일 날 커들로 위원장이 미중 무역 협상 1단계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하는 발언을 함으로 해갖고 상당히 증시가 고무적인 또 이제 반응을 나타냈고, 또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지난달에는 0.3% 하락이었는데 이번 달에 0.3% 상승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상당히 고무를 받아갖고 3100이 상당히 견고하게 보였던 저항선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팡 뚫고 31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마지막 거의 최종 단계 왔다, 이거는 늘 하던 얘기거든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리무중에 있다가 이런 말 한마디 하면은 증시가 반기고, 또 그 다음에 소매 판매 0.3%도 안을 들여다보면요, 여기 껍데기예요. 0.3% 상승 안에는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 많이 늘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었다. 사실 이 자동차 판매는 계절에 따라 업앤다운이 심하고요. 그 다음 주유소 판매도 이것도 변동성이 심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소매 판매에서 다 빼버리고 실제는 0.1% 상승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증시 투자자들은 하여튼 이것마저도 좋은 소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때다 싶어갖고, 네, 상승으로 이제 몰려들었죠. 그래서 3120까지 팡 뚫은 이유가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실 토요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미국 주요 지수가 크게 상승한 건 사실 커들로우 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의 이야기 때문인데, 사실 이야기 내용을 보면 새로운 이야기도 없고요. 구체적인 페이스 원이 뭘 사인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한 걸 보면 결국은 시장은 더 나 올라갈 거야 라고 사실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 이것이 최종 사인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명하지만은 그래도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고 좋은 사이로만 남아 있어도 이거는 증시의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를 끝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흐름을 예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뭐 3분기 어닝 시즌 이게 끝난 거하고는 증시 흐름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은 증시의 투자자들이 이 마지막 기차 떠나기 전에 빨리 올라타야겠다는 이런 포모 현상이 지금 그런 현상으로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로 몰려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뒤 배경을 보면은 뭐 그렇게 증시가 이렇게 환호할 만한 그런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연말 증시 랠리 여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3,120주로 그까지 올라갔는데 다음 주도 업앤다운을 약간의 소폭을 하면서 그래도 더 상승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는 지난번 일요일 방송에서 이제 어닝 시즌 끝날 때쯤에서 조정장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프루덴셜 파이낸셜 주식을 빼고 기술주들을 전부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일단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틀린 것이고요. 그런데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을 지켜보면서도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했는데도 좀 빠지다가 바로 올라와 버리고, 뭐 디즈니 때문에 오르고 뭐 보잉 때문에 오르고, 하여간 오를 핑계만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오르고 있는 이 증시. 그런데 RSY나 뭐 S&P 지수 등등을 보면 완전히 다 과열권입니다. 특히 그 변동성 지수 VIX를 보면 숏 포지션도 어마어마하고, 자, 이렇게 되면 과열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이런 때에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열장이 분명합니다. 지금 VIX도 그렇고, 그러나 VIX는 단기 그 수치가 그렇게 낮아졌다 해갖고 바로 위로 튀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업앤다운을 하면서도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제 VIX는 크게, 고려 안 해도 되는 변수고요. 그러나 지금, 시리뱅크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그 예전에 그 메릴린치. 예. 거기에 그 필 인덱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시장의 투신과는 완전히 반대로 증시 투자자들이 증시를 가장 비관적으로 볼 때는 바이 이제 시그널이 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그리디할 때, 탐욕이 넘칠 때는 셀 하는 그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날짜로 그 피어 인덱스가 87을 기록했어요. 네. 그래서 예, 그게 0에서 이제 100까지 가는데 증시가 가장 비관적일 때는 10 정도. 네. 지난 한 3, 4개월 전에 10 정도 가 있다가 지금 87인데 90을 넘어가지는 거의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꼭대기 왔다. 그래서 이제 피어 인덱스가 이제 그만큼 증시 투자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모 현상이 이제 심하면 심할수록 한 방 맞으면은 그냥 거꾸로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라고 그러면은 지금 자금을 빼는 것이 더 현명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포모 약자인데 포모 좀 간단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예. 약자거든요. 뭐냐면은 기차가 떠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타고 기차는 가는데 내 네. 혼자 못 탈까봐 네. 그 방향도 묻지 않고 어느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올라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심리거든요. 즉, 지금 정 씨가 지금 완전 과열 상태로 또 상승 채널 완전히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정 씨가 조금만 하락을 하면은 바로 또 이제 포모 현상으로 올라타는 세력들이 확대 들어갔고 정시 지수를 자꾸 밀어 올리거든요. 지금은 특히 초보자들이 정시가 계속 이렇게 상승할 줄 알고 무조건 올라타고 보자. 이제 이런 심리가 지금 강하게 정시에 지금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포모라는 게 한국말로 하면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인데 사실 그래요. 예, 네. 예. 사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을 때가 사실 추격 매수고 그게 항상 꼭지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죠. 예. 일주일 조정을 기다리는데도 이렇게 올라버리면 막 사야 되나 하면서 막 갈등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런데 네네. 조금이라도 조정을 기다리는 분들은 이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 투자자들의 특징이요. 예. 만일 자기가 주식을 샀는데 이것이 떨어지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요. 맞습니다.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예. 그런데 내가 안 갖고 있을 때 평소 눈여겨봤더니 올라가면요. 이거 쫓아갑니다. 맞습니다. 이게 초보들의 심리거든요. 예. 지금 증시에도 그런 심리가 지금 만연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자 다음 주에 또다시 올라가면 또다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상황이라면 좀 더 이 악물고 좀 참아내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이 시장을 좀 리딩하는 뭐 가령 반도체나 이런 주식이라면 뭐 굳이 안 팔아도 된다 하겠지만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난 사람은 일부라도 정리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전액 다 파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고요. 혹시 미련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50% 정리하고 50% 캐시를 갖고 있다가 혹시 어느 날 큰 악재를 만나서 조정을 하면은 그때 다시 보태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JP 모건이 월가에서 가장 어그레시브하게 전망하고 있는데 3,200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3,120이면 결국 80포인트 남았는데 그 80포인트를 먹으려고 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거든요. 차라리 눈 감고 있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은 이제는 투자를 하더라도 인내심에 투자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결국은 뭐 월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년에도 올해 연말 증시 수치에서 5 내지 1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서 큰 폭의 업앤다운 조정장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시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것이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방송을 또 간만에 듣는 분이거나 지난주에 산타랠리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또 당신들 둘 왜 말 바꿔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정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결국 조정해야 산타랠리가 있는 거지 조정 없이 가면 산타랠리가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미 행정부 안에 미중 무역 협상팀에서 은연중에 흘리는 말이 12월 15일에 대중 관세 철폐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연기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12월 15일을 자꾸 언급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군불대기가 12월 15일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연말 증시 랠리가 이미 지금부터 진행 중에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연말까지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악재를 만나지 않는 한은 조정장은 쉽게 예측할 수 없고요. 그대로 이대로 진짜 JP 모건처럼 3,200까지
쭉 완만하게 올라가서 연말을 끝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시각이 조금 바뀌었는데, 네. 몇 주 전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거치고 연말로 가지 않을까 이래봤는데, 지금 연말이 이제 거의 거의 한 달뿐이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현재 눈앞에 드러난 악재는 지금 없는 상태고,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소폭의 업앤다운을 하면서 3,200까지도 갈 수 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락 조정보다는 그냥 단순히 기간 조정 정도로 끝내고 확 틀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기간 조정. 예. 예. 바로 그 맞는 표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소매 판매 말씀하셨을 때 월마트 잠깐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월마트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온라인 매출이 약 45% 성장이 나왔어요. 온라인 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존에 대적할 그 기업이 없는데 월마트가 아마존에 이거 대적하고 있다. 이 아마존과 월마트의 매출, 거기에 주식시장 상승만 보면 미국의 소비시장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던데요. 선생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 초반에는 그 월마트가 그 아마존의 그 주식 가격을 비교할 때 네. 뒤쳐져 있었는데 올해 후반 들어오면서 월마트는 가파르게 주식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아마존 주식 가격은 지금 거의 주춤하고 수평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월마트는 사실 미국의 거의 지난 100년 동안에 그 중류층 또 하류층 여기에 대한 소비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큰 마켓인데 미국만 해도 미국 전역에 거의 한 5,000개 정도의 매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5,000개나 되는 데에서 그 지난 100년 동안의 그 미국 서민들의 그 장터가 되어 왔었는데 이 월마트가 아마존의 위협을 느껴갖고 그 이커머스를 상당히 강화시켰어요. 예. 온라인 판매를 예. 상당히 강화시키고 홍보 전략도 지금 강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아마존의 소비는 거의 극점에 달아와갖고 이제 수평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월마트는 지금 상승 중에 있는 거죠. 지금 그 온라인 판매가. 예. 그래서 미국 전역에 뻗쳐 있는 그 5,000개 매장을 통해 갖고 그 온라인 이제 우리가 주문하면은 그 매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픽업도 할 수 있고 예. 또 이제 배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제 장점이 크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 월마트의 그 온라인 판매는 상승 여력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아마존은 거의 이제 풀로 거의 차 있고, 그 이제 이런 이제 소비 물품 판매만 비교했을 때, 네. 물론 아마존은 다시 컴퓨팅 시스템도 많이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소비자 판매만 볼 때. 월마트의 그 상승 여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월마트의 이런 탄탄한 판매 성장, 이것으로 볼 때 미국의 소비 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 그래서 증시가 환호하고 있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JCPenney, 미국의 백화점이죠. JCPenney 실적도 좋게 나왔고, 그에 앞서서는 코스트코의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네네. 예, 그런 것 봐서는 미국은 지금 경제 위기, 미국에서도 이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유튜버들이 미국 걱정을 너무 많이 해준다. 좀 그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미국에는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또 사실 아마존의 주가는 사실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AWS의 영향이 컸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 국방부에서 제다이 들으셨죠? 제다이라는 그 일종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200억 달러에 계약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아마존이 원래는 당연히 제다이에서 이
서비스를 수주할 것이다 했는데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운털이 박혔다 이러면서 어제 뉴스 보니까 아마존이 강하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다는 얘기 있는데 결국 네. 이런 걸로 따져볼 편 최근에 이제 구글의 이제 그 독점 부분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크게 영향을 받아서 요새 주가가 주춤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견해도 좀 궁금합니다. 그게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 아마존의 베조스가 그 워싱턴 포스트, 예. 그게 사주잖아요. 예.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비난하는 그런 사설이나 그 기사를 골라갖고 많이 실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대기업 그 사장들, CEO들 중에 가장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베조스인데,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의 그 10억 달러 예. 그 컴퓨팅 예. 클라우딩 시스템, 네네. 제다이 이것이 프로그램. 아마존으로 계약 될 뻔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재검토해봐라.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예. 계약을 했잖아요. 예. 근데 단지 이게 국방부 10억 달러 이게 여기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국방부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했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미국 연방정부 전역에서 그 다음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예.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아마존은 예. 상당히 큰 계약 건수를 잃어버린 거죠. 지금. 예. 사실 원래 IT 기술이 국방 관련 기술에서 이게 파생되는 게 많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네네. 제다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그거 하나로 끝낼 소지는 아니고 끊임없이 이어질 것인데 그래서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강세를 계속 띄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가 이제 세계 최대 부자로 다시 등극했다, 다시 올라섰다는 기사를 어제 봤어요. 예. 거기에 요새 애플도 또 트럼프하고 요새 짝짝꿍이 잘 맞습니다. 팀 쿡하고 애플 CEO인 팀 쿡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맥북 프로인가요? 그 공장도 같이 방문하고 조만간 그 애플에 대해서는 중국 지금 관세 매긴 것도 뭐 취소해주거나 인하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요. 네네. 그 애플에서 이제 그 아이폰 그 조립 공장을 미국으로 이제 옮기려고 그 타이완에 있는 팍스콘 그 컴퍼니를 통해 갖고 미국에 이제 일부 이제 제조 이제 공장을 차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 제조업 일자리 수에 상당히 그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폰의 중국 조립 공장 전체를 미국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관점에서 애플을 이제 좀 이쁘게 다독거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미국에서도 이런 권력, 정치인의 관계가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사실 새롭긴 하지만 아무튼 참 특이한 구조인 건 분명합니다. 네네. 어느 정권이든지 사실은 그 대기업들, 특히 제조 공장들 이런 것을 다른 나라에 뺏긴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수모적인 거고요. 그 나라 경제도 상당히 마이너스고. 그래서 결국은 권력자가 아무리 처음에는 뭐 그런 기업 총수들 미워한다 해도 나중에는 결국은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연준 얘기로 잠깐 넘어오면 금요일에 연준에 지난번 그 FOMC 성명서 주요내용이 또 발표됐죠. 그 전혀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내용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나요? 네, 이 연준 보고서는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이제 두 번 나눠서 발표되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그 전반적인 점검. 그 보고서인데 그 연준 보고서에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시스템은 안정화돼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고요. 네. 그러나 미국 경제 리스크로 뽑힐 수 있는 첫 번째가 과도한 기업 부채. 그래서 만일에 미국 경제에 하강이 있을 때 많은 숫자의 그 기업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너무나 네. 과도한 부채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그 리스크 1번으로 꼽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그 저금리 상황, 이것도 미국 경제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뭐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은 일본과 유럽의 그 마이너스 금리, 이것이 그 나라의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그 저금리 장기화, 이것이 결코 경제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당 부분을 그 페이스북이 주관했던 그 뭐죠? 리브라. 예, 리브라. 암호화폐. 그 가상화폐. 네. 리브라를 상당히 그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연준에서는 리브라를 기존의 비트코인 뭐 같은 이런 가상화폐와는 조금 급이 틀리다. 예. 이렇게 일단 분류했고요.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예. 근데 리브라는 그 디자인 자체에서 그 스테이블하게 디자인돼 있어갖고 그 달러화를 대체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달러를 완전 대체하지는 않지만 소비 시장에서 네. 그 지급 뭐 결제 이것이 편리성을 두고 또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게 디자인돼 있는데, 그 연준에서는 이 리브라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미국의 그 달러 그 체제를 흔들 수도 있다. 이렇게 위험 요소를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런칭이 되기 전에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제도적인 레귤레이션도 많이 두어서 미국 그 화폐 금융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을 그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제 선생님 보내드린 돈의 감각에서도 얘기했지만 돈은 곧 권력이잖아요. 권력을 네네. 일반 사기업이 갖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결국 함부로 했다가 그렇죠. 예. 페이스북 자체가 연방 대법원의 독점으로 아예 다 갈기갈기 찢어질 위험도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 예. 자, 이제 증시의 호재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간 같은데, 혹시 선생님이 보시는 가능성 있는 악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장기적인 악재는 전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금융 장세, 네. 그 페드가 군부를 떼고 있는 또 미중 무역 협상의 그 미중 관계의 화해, 이런 금융시 그 장세가 실적 장세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가? 거기서 만일 그 실적 장세가 금융 장세를 못 따라온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만큼 하방 조정, 큰 조정을 맞을 수 있죠. 그런 이제 좀 장기적인 그런 리스크를 보고요.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미 의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지금 한 이틀 정도 제가 잠깐 그 주요 기사를 봤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커튼 뒤에서 벌어졌던 그 사실 아주 좀 극심한 그 편법, 불법, 권력 남용, 이것이 적나라하게 지금 공개되고 있거든요. 이제 아직 정식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더 진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나라한 그 민낯이 공개될 때 이것이 정식에 반영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뭐 탄핵 가능성은 없지만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기 지지도를 깎아먹어서
결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인기 상승을 불러온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증시에 좀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의 단기적인 악재로는 지금 홍콩 그 시위 사태를 지금 상당히 격화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를 고려해서 지금 웬만하면은 좀 그런 상황을 외면하고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상원에서 홍콩 시위 지지 결의안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요. 예. 만일 이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면은 미중 관계는 한 번에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예, 미중 무역 협상마저도 날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단기적인 악재로 보고 있고 이것이 미 의회도 제가 보기에는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이것이 성사된 이후에야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 세 가지가 이제 악재로 부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아직은 문제 삼지 않으니 문제되지는 않지만 결국 하락하려고 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속성에 있어서는 그게 문제를 삼으면 또 문제가 되죠. 그렇죠. 네네. 예.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 기간 조정을 통해서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악재도 결국은 그 기간 조정이 끝나고 상승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지금 포모 현상으로 예. 증시 투자자들은 지금 악재는 거의 눈에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예, 호재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인데요. 다음 주 뭐 증시 흐름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다시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그 상승 채널 완전 상단위까지 왔고요. 네. 그래서 진짜 버블로 여기서 더 올라가면 버블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안정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그 금 시장에서 금 가격은 한 번 더 하락할 것 같은 제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55달러까지 온 것 같아요. 예, 1400, 예,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네. 한 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 정도 내려가면 한 1440달러 정도? 네. 내려가면은, 일단 큰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보세요? 그 뭡니까? 네. 그 10년물 국채 금리. 예.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1.97%까지 올라갔었죠. 예, 맞습니다. 뭐 잠시지만은. 네. 그래서 지금 하락으로 지금 돌아서지 않고 지금 옆에 수평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잠재적으로 이것이 그 그리고 있는 그 차트 그림으로 보면은 이것이 2%를 살짝 넘어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증시의 어떤 변수가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금 가격은 이제 미국 달러보다도 국채 금리에 상당히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죠. 그래서 국채 금리를 주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 오늘도 인사이트 있는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내면 과열권이 진입한 건 맞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좀 더 낼 일 펼칠 가능성은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조금 더 먹겠다고 함부로 덤비지 말고 일단 버텨보자. 이렇게 그냥 결론 제가 내드려도 되겠죠? 네네. 예. 하여튼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무릎팍
무릎이 채 닳기도 전에 이미 다 끝나버린 우리 선생님. 무릎팍도사 토마스 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 분이 그렇게 댓글을 써오셨는데 참 민망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도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낫죠? 상승미소 방송에 햇불, 등대, 나침반 같은 토마스 리오 선생님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모처럼 부동산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